다 있자. 새로 시작합시다.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오늘 즐거운 요일이고, 내일은 주말이에요. 오! 지각을 하지 맙시다. 지각을 왜 합니까? 이해가. 정적분인데요. 내신 시험에서는 그 좀 복잡한 정적분이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실제로 정적분은 너희들한테 계산 요령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상에서도 증명을 원활하게 다 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했었죠. 근데 이게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적분은, 그러니까 정적분의 계산은 부정적분의 역연산이기 때문에 미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거 연산 능력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연습을 시키려고 이렇게 했던 것 뿐이지, 사실 연산이 막 복잡한 문제 많이 나오진 않아요. 다만 요령껏 풀었을 때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건데, 요령을 피우지 않으면 복잡하고 좀 오래 걸리게끔 문제를 내줘요. 그래서 너희들 보고 요령을 좀 익혀. 정적분 요령 알려줄 테니까 그거 꼭 잘 익혀. 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해갔어요? 그래서 그 요령껏 풀 수 있는 정적분을 오늘 배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함수, 기함수가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용어가 이제는 우함수, 기함수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 코는 있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일단 이런 함수가 있어. 원점 대칭 함수가 있어요. 이게 뭐죠? 어떤 모양인 거죠? 얘가 원점 대칭 함수가? 혹시 아시겠어요?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을 기준으로 180도 뿅 회전시켜. 180도 몇 도? 그럼 자기 자신 그대로 모양이 그대로예요. 이런 대표적인 원점 대칭 함수가 누가 있는 두 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직선. 원점에 대하여 원점을 지나간 직선이 있어. 180도 회전시키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맞죠? 또 누가 있어요? 이거 말고. 3참수 중에 몇 번 개형? 또 1번 개형 이런 거. 이것도 180도 회전시키면 자기 자신. 너 되게 개운해 보인다. 엄청 개운해 보인다. 눈이 반짝반짝 초롱초롱해. 난 거의 피곤해 쩔었는데 벌써. 부럽다. 이거 뭐예요? 180도 회전시키면 자기 자신이에요. 이 둘을 뭐라 그래요? 둘 다 원점 대칭 함수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이해갔어요? 그럼 얘를 말로는 원점 대칭 함수라고 하는데 이 말이 안 나와. 과거 같으면 저렇게 나와요. 뭐라고? 우함수다. 미안해. 얘를 기함수라고 해요. 기함수. 같이 합시다.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나라든가 좀 옛날 사람들은 이 표현법을 계속 쓸 거야. 요즘은 용을 아예 안 쓰기 때문에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래. 이걸 기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를 수식으로 쓸 거예요. 수식으로. 기함수란 말 대신에 수학적 기호를 이용해서 수식을 쓸 거야. 수식으로 어떻게 쓰면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봐보세요. f-x는 -fx. 모든 x에서 이 조건이 성립한다면 이건 바로 뭐다? 원점 대칭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애들 봐봐. 여기가 만약에 x가 a였어. a일 때 함수값 여기가 만약에 3이었어. 자, 얘를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이 점이 어디가 돼? 원점으로 대칭해서 여기 온단 말이에요. 이 점이 된단 말이에요. 이 점을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일로 와요. 그럼 질문입니다. 이 점의 x좌표는 얼마예요? 그렇지, -a예요. 이거의 y좌표는 얼마가 되겠어?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를 대입했을 때랑 x를 대입했을 때랑 함수값의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는 반대가 돼요. 됐습니까? 이해됐나요? 이게 바로 원점 대칭 함수의 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x에 2 넣었을 때 값이랑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되고 x에 3 넣었을 때 값이 여기면 마삼수 값은 여기가 되는 거야. 되겠니? 이게 바로 원점 대칭 함수 기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y축 대칭 함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얘를 바로 얘를 우함수라고 했어요. 자, 대표적인 우함수가 뭐가 있냐면 하나만 알면 돼요. 뭐가 있을까? 누구?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의 기본형. 아래로 볼록인데 꼭지점이 뭐일 때? 원점일 때. 이걸 뭐라고 한다? y축 대칭 함수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됐죠? 그럼 얘는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x에 1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값이 어때? 똑같죠? 2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때랑 똑같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fx가 f-x랑 같은 거예요. 오케이?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사인 함수는 언점 대칭 함수야, y축 대칭 함수야?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이죠. 180도 회전시켜봐. 그럼 뒤집으면 똑같은 모양이 된단 말이야. 안 느껴져요? 아, 저 전자집판으로 해야 되나? 아니, 얘가 이렇게 뒤집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뒤집으라고. 얘가 이렇게 온다고. 그럼 원점 대칭 아닐까요? 이해 갔어? y축 아니고 원점 맞겠지? 이해가 안 가. 솔직히 말해요. 이해 가요? 돼요? 힘들어. 얘는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예요. 기함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립하냐면, 봐봐. 사인, 봐봐.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있어. 얘는 뭐랑 같냐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같은 거야. 기함수는 마치 이 마이너스를, x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낸 거랑 똑같다고요. Got it? 그럼 얘도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낸 거랑 똑같다고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코사인 함수는요?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되잖아요. 좌우가 어때요? 똑같잖아요. 코사인 함수는 우함수라고.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똑같아? 코사인 세타랑 똑같다고요. 다 끝났어? 가. 이해됐습니까? 이해함? 계속해 줄래? 자,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우함수, 기함수가 어떤 성질인 거고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얘를 언제 쓰는 것이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무조건이 아니라 여기 구간이 반드시 반대부여야 돼, 반대부.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써볼게, 얘들아. 4x 5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 x 마이너스 5 dx. 이거 정적분하래요.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부정적분 해가지고 2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2 대입한 거 뭐 하면 돼? 빼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얘들아, 이 항이 지금 5개가 있는데 이거 다 각각 쪼갤 수 있을까 없을까? 4x 5제곱 dx 이렇게 3x 세제곱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을까 없을까? 쪼개도 상관없죠. 적분, 부정적분 다 가능하다고 했잖아. 근데 보자 얘들아, 얘 같은 경우는 3을 앞을 빼버리면 빼도 앞에 상관없는데 얘가 무슨 함수야? 원점 대칭 함수 기함수란 말이에요. 맞죠? 잠깐만 얘들아, 그림 보여볼게. 만약에 기함수라면 얘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 x값이 a고 여기 x값이 마이너스 a인데 물어보자 얘들아,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같아요, 달라요? 같겠죠. 돌리면 1차일 거니까. 그런데 이 왼쪽 부분의 넓이, 이 오른쪽 부분의 넓이가 만약에 4였다고 한다면 물어봅니다.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의 정적분 값은 얼마야? 마사가 됩니다. x축 아래쪽의 넓이니까 음수가 나온다고요. 정적분을 하면. 넓이는 얘도 4고 얘도 4인데 정적분 값은 얘는 마사, 얘는 4가 되는 거야. 그럼 이 경우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 f를 뭐하면 정적분하면 얼마가 될까요? 0이 되겠죠. 여기는 마사고 여기는 4니까. 그래서 원점 대칭 함수를 반보 구간으로 정적분을 하면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물어볼게 얘들아. 마이부터 2까지 얘 기함수란 말이야. 원점 대칭이라고. 값이 얼마 된다고? 0. 이 얼마 된다고? 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n 값이 xn제곱의 2n이 무슨 값이면 얘가 홀수이면 이 xn제곱의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라고? 기함수라고요. 원점 대칭함수라고요. 그래서 반부 구간에서의 홀수차 함수의 정적분 값은 얼마가 된다고? 0이 된다고요. 이 구간이 반부호 구간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건데 반부호 구간이 0 된다고요. 그러니 얘 뭐 하면 돼? 얘는 또 얘는 짝수잖아. 냅둬. 얘 어떻게 돼? 항을 다 싹 다 없애고 가면 된다고. 그러니 다 정적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괜찮아요? 이렇게 원점 대칭 함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fx의 정적분 값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y축 대칭 함수의 경우는 봐봐. 인테그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fx dx 값은요. 마이너스 a 이 정적분값 구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얘는 얼마가 되냐면 0이 되진 않아요. 둘 다 양수라서. 근데 이 넓이가 어때? 같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0부터 a까지 이 오른쪽 넓이 하나만 구해서 요거 하나만 구해서 몇 배 해준다? 2배 해주면 돼요. 같죠? 이거 2배 한 거랑 이거 하나랑 똑같을 거 아니야. 이해는 갔죠? 근데 선생님 얘가 그렇게 편해 보이진 않는데요? 그럴 것 같죠? 근데 얘들 봐봐. 정적분을 하면은 우리가 부정적분을 해야 되잖아. 여기에 아래 거 묶어서 집어넣는 거잖아. a랑 마이너스 a를 넣게 되면 a를 넣은 거에서 마이너스 a 넣은 거 대입을 2번 해야 되고 빼야 돼요. 그런데 얘가 0 되잖아요. 여기에 x가 다 있을 거 아니야. 0 대입 얼마 돼요? 0 돼요. 2번 대입할 필요가 없어. a만 하나 대입하면 돼. 0 대입하면 무조건 얼마 되니까. 어차피 0 되니까. 물론 이건 다항함수에 하는 거지만 0 된다고 다 0 되는 건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0을 대입하면 계산이 무조건 쉬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a 대입한 거에서 끝나는 거야. 0 대입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 실제로 계산은 더 편해 얘가. 이해 갔어요? a와 마이너스 a 둘 다 대입하는 것보다는 a와 0 대입하는 게 더 쉬워요. 그럼 보세요 얘들아. 얘 어떻게 풀면 되는지. 여기서 다 없어지고 짝수차만 남았어요. 하나 확인할 거 뭐냐면 x의 n제곱이 얘가 무슨 값이면 얘가 짝수이면 이 x의 n제곱은 무슨 함수가 된다? y축 대칭인 우함수가 된다예요. 이름 용어 외우기 어려울 수 있는데 우함수, 좌우가 같은 함수 우함수. y축에 대해 대칭인 건 좌랑 우랑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함수야. 좌우가 같은 함수 우함수. 원점 대칭 함수는 나머지 하나 기함수. 이렇게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짝수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남는다고요. 얘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대신에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마이부터 2까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0부터 2까지의 2배로 바꾸시면 되겠고 남는 건 그대로 쓰세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5dx. 정적분 하시면 2는 그냥 그대로 있을 거고 인테그럴 있잖아. 봐봐.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5x 이 0이잖아요. 0 집어넣어봐. 무조건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2만 집어넣어서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상수 2 곱해주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이해가니? 그래서 대부분은 정적분 문제 풀다 보면 아래 끝과 위 끝, 구간이 어떤 경우가 많이 나온다? 반대부호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얘들아. 이 문제 보시면 반부호 건가 아니네? 뭐야, 아니잖아. 아니었어. 얘도 아니었어. 그죠? 그런데 안에 있는 이 함수식이 어때? 똑같네. 함수식 똑같잖아. 그럼 뭐 하고 싶어져야 돼? 이 둘을 연결시키고 싶어야 돼. 그럼 마이부터 1 똑같으니까 마이부터 2가 되는 거고 함수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잖아. 근데 곱하기로 연결된 거 정적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를 뭐 해줘야 돼? 전개하는 거예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dx. 이제 이걸 계산하는 거야. 됐죠? 4개를 각각 부정적분 할 수도 있지만
반복 구간에서의 홀수 참수는 어떻게 된다고? 없어진다고. 이게 둘만 남은 거죠. 이 둘만 정적분을 하는데 2배로 바꾸고 2부터 0까지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마 3x제곱은 똑같이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3x라고 되겠네요. 여기다가 2만 집어넣고 곱하기 2 하면 정답이 나온다고요. 훨씬 다르죠? 차수가 높아진 것들을 부정적분하면 4차가 될 거고 그걸 2번씩이나 대입해서 뺀다? 엄청 오래 걸린다고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괜찮겠어요? 그런 내용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 더 있어요. 특별한 성질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주기함수인데 우리가 이미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배워서 주기함수가 뭔지는 알잖아요. 자, 이 수식에 대한 표현법을 아셔야 돼요. fx 플러스 p는 항상 fx랑 같습니다. 이게 항상인 거예요, 항상. 오케이? 이게 무슨 뜻이라고? 주기가 p인 함수. fx 함수는 주기가 p란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주기가 p가 아니라 최소 주기가 p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물어볼게. 만약에 사인 함수 그렸는데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4파이라고 본다면 물어볼게. 지금 이 그래프는 4파이마다 주기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4파이 이 두 개를 잘라서 이렇게 붙이면 이것도 반복돼야 안 돼. 2파이도 주기가 되지만 4파이도 주기가 되고 6파이도 주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최소 주기를 기준으로 최소 주기의 배수는 무조건 다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들 물어봤어. 이렇게 나왔어. 자, 문제입니다. 이 fx 함수의 주기는 그러니까 물어볼게. fx는 간격이 얼마? 간격 8씩 반복된다. 맞는 말, 틀린 말? 이거 맞는 말이라고요. 주기는 최소 주기는 4니까 4의 배수인 8씩 끊었을 때도 어떻다는 얘기야? 반복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한다면 여기가 4인데 주기가 4인데 8이네 틀렸어요 라고 말하기 쉽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쉽게 생각하면 주기가 4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럼 질문입니다. 그림을 그렸어요. 만약에 0부터 4까지의 그림을 그렸어. fx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그럼 4부터 다시 8까지의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노란색 그림이 어때야 돼? 완전히 똑같아야 되겠죠.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대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질문입니다. 여기 연결이 안 됐네, 그죠? 끊겨있죠. 불연속인 거죠? 상관 있다, 없다? 없다. 불연속일 수 있어요. 끊겨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냥 그대로 연결되면 되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기함수예요. 괜찮니? 자, 피곤하지. 일찍 일어나서 일찍 오니까 좀 힘들었어. 잘했지. 그래서 지각한 것보단 나. 옛날 대접이가 떠올려.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어떤 오빠 얘기. 지각증 오빠 얘기. 결과가 좋지 않아, 그 자식이. 일찍 자.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문제가 만약에 0부터 4까지 정적분의 계산 결과를 계산했더니 만약에 10 이렇게 나왔어요. 질문입니다. 4부터 12까지의 정적분 값은 얼마일까요? 4부터 12. 뒤에 기대지는 말아줘. 얼마? 이거 20이에요. 0부터 4 여기 넓이가 10이라는 얘기잖아. 4부터 8까지도 10일 거고 8부터 12까지도 10일 거 아니야. 그죠? 이거 둘 더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20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간격이 주기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한 세트의 넓이를 여러 번 합치면 되는 거라고요. 되겠니? 근데 만약에 이거 지우기 싫어서 안 했는 건데. 이거 너희들 노트 정리
클리닉 때 확인할 거예요. 내가 다시 저기 해줄게. 이거 찰칵하고 하자. 찍고 하자. 이거 먼저 찍어줘. 필기하시거나 찍거나. 인테그럴. 딱 끊어지자. 1부터 9까지의 정적분 값은 간격이 8이죠. 4가 두 개는 8이죠. 그럼 이 정적분의 값은 한 주기의 정적분 값이 10이니까 2배인 20이다. 참거짓. 참입니다. 해볼게요. 선생님, 여기가 10인데 지금 여기는 시작이 다르잖아. 시작이 달라. 근데 봐봐 얘들아. 1부터라면 여기 1부터 여기가 9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양이 끊겼잖아. 이렇게. 이 부분의 넓이를 이쪽 갖다 박으면 결과적으로 두 세트가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그럼 얘는요. 봐봐. 101.5부터 109.5까지 이거의 정적분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의 간격 얼마야? 똑같이 8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두 세트인 거잖아. 여전히 20이 된다는 얘기예요. 시작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끝나는 값을 잘라서 갖다 붙이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되겠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만약에 0부터 25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하래요. 간격이 25예요. 24였으면 너무 좋은데 25예요. 안 맞죠? 그죠? 딱 떨어지진 않죠? 그럼 마지막 조금 쪼가리는 어떻게 해야 돼? 따로 구해야 해요. 그럼 물어볼게. 0부터, 구간이 0부터 24일 때까지 정적분이랑 24부터 25일 때까지 정적분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몇 개야? 한 주기가 몇 세트 들어간 거야? 24면은 6세트죠. 그럼 이거의 값은 6 곱하기 10이 될 거고 얘만 따로 더하면 되는 거네. 그죠? 근데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것보다는 뭐가 좋냐면 끝값을 기준으로 25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25부터 4씩 줄여 나가다 보면 어디까지로 잘리냐면 1부터 25까지의 정적분하고 0부터 1까지의 정적분을 합친 거라도 같은 거 아닐까요? 같잖아요. 같죠? 근데 이게 뭐야? 1부터 25면 24구간인 거잖아. 몇 세트 들어가? 그럼 얘 넓이가 얼마야? 똑같이 60일 거고. 이 부분은 여기 빨간색 부분, 여기. 이 부분을 말하는 거야. 문제에서 식이 주어지던지 계산값을 알려주던지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어 풀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뒤에 걸로 이용하지 말고 앞에 걸로 땡겨와라 이 얘기인 겁니다. 이해 갔어요? 또한 문제가 만약에 이 정적분 값은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0부터 4 사이에서는 fx가 0부터 4 사이에서는 함수식이 뭐 네모다라고 나와 있어. 대신 다른 데는 식이 안 나와 있어. 다만 주기함수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랬을 때 인테그럴 만약에 뭐 9부터 11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하고 싶어. 9부터 11까지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맞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fx식을 알면 좋은데 0부터 4일 때까지만 알고 나머지는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관계가 성립해? 얘를 한 주기씩 땡겨오면 같은 모양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넓이를 여기서 구하지 말고 어디서 구하라고? 첫 번째 주기에 해당하는 이 넓이로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 그럼 이 시작값과 아래값, 시작값이랑 끝나는 값, 아래끝, 윗끝을 어떻게 하면 돼요? 0과 4 사이로 땡겨오면 되는 거죠? 다 땡겨오면 된다고. 그래서 이 9를 땡겨올 거야. 몇 칸? 얼마나 줄여? 4씩 줄이면 되잖아. 4씩 두 번 얼마? 마이너스 8을 해서 1로 바꿀 거고요. 얘는 얼마로 바꿔? 마이너스 8을 해서 3으로 바꾼다면 결과적으로 이 흰색 부분의 정적분 값은 뭐랑 똑같은 거라고?
1부터 3까지의 정적분 값이랑 똑같다고요. 이해갔어?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녀석들의 함수식을 몰라도 다 앞으로 땡겨와서 이 구간에 해당하는 이 함수식만으로도 정적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요령을 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와 관련된 정적분 값이 조금 더 어려워. 자, 문제 한번 봐볼게. 자, 이 조건이에요. 주기가 얼마란 얘기야? 주기가 3이란 얘기인 거야. 그리고 2부터 5까지의 정적분 값이 4라고 나와 있는데 2부터 5면 한 주기인 거 맞죠? 한 주기에 해당한 정적분 값이 4래요. 그랬을 때 뭘 구하래? 이 값을 구하래요. 자, 2부터 11이면 간격이 얼마야? 9. 주기에 몇 개 들어가? 그럼 한 주기에 정적분 값에 곱하기 얼마 하면 돼? 3.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되겠죠? 네. 이게 바로 다양한 정적분, 여러 가지 정적분에 대한 계산법이었습니다. 이게 202, 203까지가 있는 건데요. 내가 필수제 내가 지금 같이 풀어준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와우.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잠깐만 몇 개만 문제 풀고 갈게. 그래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어디 보시냐면, 두 개씩만 풀까요? 개념 들여서 1번에 1, 2번, 2번에 1, 2번, 3번에 1, 2번, 4번에 1, 2번 총 8문제만 풀게요. 시간 되는 사람들은 나머지 풀어도 되는데 일단 두 개씩만 먼저 풀어볼게요. 안 되면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것만 먼저 하고 갑시다. 문제의 조건 1번 문제 보시면 fx 함수가 우함수의 기함수야 이거. fx는 기함수로 나와 있어요. 원점 대칭 함수 아주 좋아요. 그런데 0부터 1까지 xfx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봐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을 이용하기엔 조금 이상한데 라고 느낌 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반복 구간이 일단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얘가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어.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물어볼게 얘들아. 그냥 3x가 있어. 이거 무슨 함수? 우함수 기함수야? 기함수죠? x제곱은? 이거 또 x 곱해봐. 기함수. 곱하면 얼마 돼? 기함수. 왜냐면 차수가 올라가는 거잖아. 아이고 미안해. 차 x를 곱할수록 우기가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야. 얘가 기함수였는데 x 하나를 추가로 곱했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우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합시다. 알겠죠? 괜찮아? 이유는 이런 거야. x가 늘어나니까. 원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요령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x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바뀐다. 그럼 만약에 이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fx가 기함수였는데 이렇게 보자. x제곱 fx 이 파란색이 기함수였단 말이야. 여기 앞에 x제곱을 곱한대. 어떻게 될까? 이건 기함수인 거예요. x 하나 곱했을 때 우함수 됐다가 다시 x 하나 곱해서 기가 된 거야. 우기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여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게 이걸 이용해서 반대부호에 해당하는 정적분 값을 구하래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해. 이게 어떻게 우함수, 기함수를 이용하라는 얘기인 거지? 라고 떠오를 수가 있는데요. 얘를 분해합니다. 얘를 전개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4x fx와 3fx가 되는 거겠지? 맞아요? 그럼 다시 얘만 보고 얘만 따로따로 정적분 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무슨 함수라고? fx가. 문제에서 기함수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뭐 할 필요 없어? 계산할 필요 없죠? 지워집니다. 그리고 얘만 계산하면 되는데 마사가 앞으로 나올 거야. 마사라. 옳지? 자, 그런데 얘가 기함수라서 얘는 무슨 함수? 우함수니까 마일부터 1까지를 뭘로 바꿔? 0부터 1까지 바꿔 몇 배? 2배 해주면 돼요. 그래서 원래 마사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계수가 만들어지겠죠. 이해가니? 이런 식으로 요런 거 푸는 거라고요. 이게 좀 많아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를 너희들이 의심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뭘 많이 봐야 되냐면
정적분의 구간이 반부 구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됐고. 자, 필세제 2번 볼게요. 필세제 2번은 주기가 얼마래? 주기가 4래요. 근데 뭘 구하는 거냐면 마이부터 2까지의 계산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예요. 오케이? 마이너스부터 2까지의 정적분 값은 fx는 마이너스 x제곱부터 4예요. 이거야. 괜찮죠? 이거인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 마이부터 2까지의 정적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마일부터 9까지를 정적분하래. 이 간격은 얼마예요? 이 간격은 10이죠. 4가 주기니까 4씩 묶으면은 계산이 좋은데 얘는 4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일단 이렇게 보자. 이걸 한 번에 계산하지 말고 끈차고 했죠. 뒤에서부터 앞에서부터. 뒤에서부터 끈차고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일부터 1까지랑 그럼 누구? 얼마? 1부터 9까지를 나눠서 계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거 계산도 어떻게 하면 좋냐면 한 주기의 정적분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마이부터 2까지의 fx를 쓰시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반부호 구간이잖아. 땡큐. 홀수차는 없어. 다 짝수차야. 그죠? 그럼 뭘로 바꿀 수 있어? 2배. 부정적분.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4x. 0부터 2.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이걸 계산이 쉬워. 0 집어넣으면 없어지는 거고 2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8, 2, 4, 8, 3분의 16. 이게 곱하기 하면 3분의 32. 됐어요? 3분의 32. 이게 한 주기야. 따라서 이 넓이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몇 배? 2배가 되겠죠? 됐죠? 그럼 마지막 이 넓이는요? 추적 계산해야죠. 가만 이쁜 게 뭐야? 마일부터 1인 거잖아. 그럼 얘도 뭘로 바꿔? 2배의 0부터 1까지로 바꾸고 fx 부정분 이렇게 해놨잖아 이미.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이거 문제를 못 풀 수는 없어. 다 풀 수는 있어. 다 조금씩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계산을 좀 더 쉽게 할 거야? 가장 좋은 거는 반부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주기가 있는 정적분도 앞에서부터가 아니라 뒤에서부터 잘라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연산인데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기본 정적분의 연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좀 더 간단하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지 특별한 모양꼴에 대한 정적분의 연산을 배웠어요. 주기함수랑 우함수, 기함수 성질 이용한 거. 이제는 연산을 직접 하라가 아니라 정적분이 들어가 있는 조건 식이 있는데 이제 그 식을 보고 정적분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함수 fx를 구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분이 들어갔는데 정적분 계산하세요가 아니라 정적분은 들어가 있지만 다른 걸 구하세요라는 문제인 거예요.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문제들 유형 한 3가지가 있거든요. 그거 봐볼게요. 첫 번째,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정적분하고 미분이 같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2가지를 보시면 되겠는데 잘 안 잘 보이니? 정적분인데 특이해요. 적분 변수가 x가 아니라 t여야 합니다. 그럼 여기도 변수에 따라서 ft라고 식을 쓰셔야 되겠죠? 오케이? 자, 얘를 정적분하는데 아래 끝, 위 끝에 값을 넣을 건데 그 값이 하나는 숫자고요. 하나는 문자예요. 오케이? 하나는 숫자고 하나는 문자예요. 근데 그 문자가 변수 x입니다. 자, 얘 보지 말고 그냥 보지 마시고 물어볼게요. 여기서 a부터 x까지 ft, dt 정적분하라는 얘기인데요. 질문입니다. 이 녀석을 미분할 거야. 변수는 x로. 얼마일까요? 그냥 생으로 공식을 외우면 안 돼요. 이건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자, 얘를 계산하려면
미분은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정적분하면은 라지 ft에다가 x와 a를 대입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라지 fx 빼기 라지 fa 아닌가요? 어려워? 요거 빼고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맞죠? t는 없어져요. x와 a가 남아요. 그런데 얘를 누구에 관하여 미분하래? x에 관하여 미분하래. 유희야, 얘 미분은 얼마예요? 스몰 fx가 되는 거겠죠? 미분했으니까. 혜진아, 얘 미분은 얼마예요? 얼마? 그렇죠. 대박. 대부분 속는데. 얘 미분하라고 하면은 스몰 fao라고 하거든요. 아니요, 얘들아, 이 a는 숫자라니까. 이건 하나의 함수값이야. 얼마인지 몰라도 얘는 함수값이란 말이야. 상수라고요. 상수를 미분하면 0 없어요. 여기 뒤에 없는 거야, 그냥. 그냥 fx가 돼요. 그럼 대박 신기. 봐봐. 여기가 ft에 관한 식이었는데 이걸 정적분하래. a부터 x까지. 근데 이거를 x에 관하여 미분을 하면 마치 요 t 대신에 x가 들어가면서 얘가 튀어나오는 모양 꼴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이게 바로 특별한 정적분이에요. 자, 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식으로 얘기하는데 x 두 개, t 두 개, xxtt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xxtt 공식은 마치 윗끝에는 x가 함수 f의 변수 t 대신에 들어가서 정리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 만약에 예시가 바로 여기 있네요. 1부터 x까지예요. 봐봐, 문제가 1부터 x까지 3t제곱 마이너스 2t dt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걸 계산하면 그냥 하면 돼요. 부정적분 해가지고 1, 3 집어넣으면 되거든.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정적분 값을 누구로 미분해라? x에 관하여 미분해라. 이겁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이 전체를 뭘로 보면 돼? 이걸 ft로 보는 거예요. t에 관한 식이니까. 그럼 xx tt죠?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여기 t 대신에 누구 집어넣어? x를 집어넣은 3x제곱 마이너스 2x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가겠어요? 이걸 진짜로 부정적분해서 x를 집어넣은 정적분 값을 계산한 다음에 x에 관하여 미분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게 바로 정적분 값이에요. 되겠니? 이 모양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아까 전에 했던 건데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1번은 무지하게 중요해. 이건 무조건 그냥 알아야 돼.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됐죠? 자, 근데 여기가 만약에 a부터 x가 됐는데 조금 달라져. 뭐. x가 있고 x가 양쪽에 있으면 헷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아니야. 왜냐면 내가 아는 공식은 xx tt 공식인데 얘는 xxx t 너무 복잡하잖아. 그죠?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좀 생각해 볼 건데 이건 만약에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머릿속에서 얘를 진짜 부정적분하지 말고 얘를 부정적분한 라지 f에 누구랑 누굴 집어넣어? x 플러스 a랑 x를 집어넣어서 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누구에 관하여? x에 관하여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 되겠어요? 스몰 f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이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 1번만 외우시는 거고 1번이랑 모양이 비슷하지만 다르다면 다르게 이용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유형인 거고 그리고 여기 3번이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 왜 3번이 안 나와 있냐? 이 3번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한데 3번이 어려울까 봐 안 하는 건데 해봐 드릴게요. 3번은 뭐냐면 너희들 책에 나와 있는 3번 206페이지 3번 있잖아요. 인테그럴 똑같아요. a부터 x야. 근데 이 식이 그냥 ft dt가 아니고요. 이 앞에 뭐가 있어? 순서도 바뀌면 안 되고 부호도 바뀌면 안 돼요. 여기에 x-t가 있어. 그리고 이걸 뭐하래? x에 관하여 미분하래.
오케이? 문제는 안 보이시죠? 3번 조건. 박스 맨 위에 필수 개념 3번 말하는 거야. 요거. 헐, 내가 잘못 봤어. 아, 여기 있구나. 아, 아직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미안해. 아니다. 미안해. 이거 먼저 하지 말자. 이거부터 하자.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있어. 만약에 TFT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들아, 이걸 이렇게 보면 돼. 여기도 T가 있잖아. 그럼 이 전체를 뭘로 보면 돼? 그냥 GT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함수가 다른 걸로? 이거 하나의 함수로 합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XX, TT니까 뭐 해주면 돼? 여기 T 대신에 X를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의 답은 GX가 되는 건데 GT가 이거였으니까 결과는 뭐야? X, FX가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값들이 결과적으로 다 T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이 전체를 하나의 함수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굳이 공식화할 필요 없는데 여기서는 공식처럼 정리를 해놨네요. 됐죠?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 구간에 상수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거는 문제로 풀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다가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것들 보는 게 좀 복잡해 보여서 간단하게 정리만 해볼게. 얘들아, 적분 구간이 상수부터 상수로 된 애들이 있어요. 구간이 상수부터 상수야. 오케이? 그리고 구간이 상수부터 변수인 게 있어요. 아래 것, 위 것 둘 중에 하나가 변수라는 얘기야. 보통 위에 게 변수예요. 상수고 변수인 거잖아. 이게 들어가 있는 등식이 있는 문제예요. 등식인데 적분 인테그럴이 있고 구간이 있어. 근데 그 상수부터 상수인 거랑 상수부터 변수인 게 있고요.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변수부터 변수인 것도 있기는 있거든. 집에다가 변수부터 변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돼요.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large fx 플러스 a에서 얘를 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문제가 안 나올 거야. 나온다 하더라도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그냥 하면 된다는 얘기야. 특별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 적분 구간이 상수부터 변수와 상수부터 상수랑 상수부터 변수까지 있는 거. 요거인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구간이 숫자부터 변수. 이 두 가지만 있어요. 근데 요게 풀이법이 완전히 달라요. 비슷하지도 않아. 일단은 암기하고 할게요. 내가 말했죠. 이게 적분은 어쩔 수 없이 문제풀이 요령을 배우는 것도 암기가 필요해. 그래서 다 까먹을 거기는 다 해볼게. 상수부터 상수는 이 방법이 치환이고요. 상수부터 변수는 지금 이것 때문이야, 얘들아. 상수부터 변수가 있는 인테그럴이 있어. 뭘 해야지 계산이 좋아진다고? 얘를 뭘 해야지 계산이 예뻐진다고? 미분해야죠. 만약에 얘만 나와 있어. 그럼 얘를 미분해야지 예뻐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상수부터 변수까지의 모든 문제는 미분법으로서 계산합니다. 이거는 적어놓고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내가 조금 더 개념을 정리해 줄 건데 정리하는 게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해봐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시 문제 그냥 바로 볼게. 여기 나와 있구나. 자,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수부터 변수가 있는 문제인 거죠. 1부터 x까지니까. 방법은 뭐다? 미분법이다. 자, 문제가 뭐냐면 조건식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항상 성립한대요. 여기서 뭘 구하래? fx를 구하래요. 오케이? 상수부터 변수이기 때문에 미분을 이용해야 돼요. 그럼 얘만 미분할 거야? 아니죠. 양변을 미분하겠죠. 얘 미분해볼까요? 얘를 dx분의 d를 하는 순간 xx, tt가 되면서 좌변값이 뭐가 돼요? fx가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변도 미분해야 되는 거잖아. 우변 미분하시면 6x제곱 마이너스 6x 끝. 이게 fx 구한 거야. 이해갔어요? fx가 들어가 있으면
근데 정적분 구간이 상수부터 변수가 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양변을 미분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걸로 해볼게요. 너희들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안 보일 것 같다. 1부터 x까지의 ft dt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다. 이걸 만족한대요. 그랬을 때 뭘 구하자? fx를 구하자. 조금 전이랑 틀린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는 다 미정계수가 없었어. 상수부터 변수까지인 거니까 당연히 무슨 법을 이용한다? 미분법을 이용한다. 그래서 양변은 미분할 건데요.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네, fx가 돼요. 얘 미분하시면 2x 플러스 a가 되는데 문제가 있어. a가 얼마인지 몰라. 맞죠? 아까와 같은 경우는 미정계수가 없으니까 답이 딱 나오는데 얘는 좀 찜찜하잖아.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상수부터 변수까지에서의 미분법을 하는데 반드시 너희들이 추가 조건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상수가 a였고 변수가 x였잖아. x가 a일 때 이거일 때 식을 반드시 이용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볼게 얘들아. 조건이 이렇게 있어. 이게 항상 성립한데 여기 적분 구간 x가 여기 1과 똑같았을 때 x가 1이 돼버리면 이게 얼마 돼요? 0인 거죠. x에 1을 대입해요. 그럼 1부터 1까지니까 좌변은 0이 되고 1 넣으면 합쳐져서 6 플러스 a가 되죠. 따라서 a가 얼마야? 네. 아래 끝, 위 끝에 있어서 아래 끝이 위 끝이 같아지는 순간 얘는 무조건 빵 돼요. 이걸 문제에서 수문 조건으로 너희들이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겠어요? 보니까 되잖아. 그런데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무조건이야. 상수부터 변수까지 조건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 변수에 아래 끝 숫자를 넣어서 조건식 하나를 만들어내면 미정계수 하나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어떤 문제야? 상수부터 변수가 주어졌을 때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209쪽 잠깐 볼래요? 너희들 책 209쪽? 209쪽 나와 있는 거 좀 이따 너희들 풀 건데, 자, 1번 보시면은 dx분의 d, y부터 x 보이시죠? 이건 등식이 아니잖아. 그냥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t에다가 t 대신에 x를 집어넣어서 fx가 답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맞죠? 반면 이건 등식이 아닌 문제인 거고 1, 2번은 등식이 아닌 문제인 거고 3번을 보시면 등식 문제잖아. 뭐 이런 거잖아 지금. 굳이 똑같진 않겠지만 이런 거라고요. 3부터 x 등식 문제라고요. 그죠? 그럼 너희들이 이걸 보자마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잠깐 볼게 얘들아. 양변을 x에 관하여 미분한 조건식을 사용할 수 있었나? 이거 하나랑 여기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 된다? 0이 된다. 이 두 개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이건 기본 문제가 여기 미정계수가 없었던 것 뿐이야. 어디에도 미정계수 a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게 바로 상수부터 변수까지 있었을 때의 정적분 문제예요. 됐죠?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 뭐 남았니? 상수부터 상수가 남았죠? 상수부터 상수가 들어간 문제는 여기 개념 드릴이 없고 210쪽으로 가야 돼요, 너희들. 자, 여기 볼게요. 뭐 구하는 거냐면 F3, 함수값 F3을 구할 겁니다. 자, 조건식은 이거예요. 이 조건을 보고 함수 F3, 함수값 F3. F3을 구하려면 당연히 Fx를 알아내야 합니다. 됐죠? 되게 복잡하죠? 여기 x에 1을 넣든 2를 넣든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항등식인 건데 얘가 볼게 얘들아. 얘가 적분 구간이 정해져 있어. 이게 ft 함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몰라.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정적분 구간이 일정해. 물어볼게요 얘들아. 이 정적분 값은
바뀔 일이 없어요. 이 함수가 변하지 않는 한 이 정적분 값은 변할 일이 없다고요. 다만 우리가 이걸 아직 계산을 할 줄 몰라. 아직 계산을 못해. FT를 얼마인지 모르니까 아직 계산을 못할 뿐이지 정적분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 값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만약에 얘들아 아까처럼 여기가 x였다면 0부터 x면 x가 1일 때는 여기인 거고 x가 1일 때는 여길 말하는 거고 x가 3일 때는 이 넓이를 더 확장시키는 거잖아. 여기가 변수일 때는 이 값은 고정값이 아닌데 지금처럼 상수부터 상수일 때는 이 값은 그냥 상수야. 변하지 않는 그냥 숫자, 상수라고요. 이해되겠어? 얘는 그냥 상수예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냥 숫자 하나란 얘기인 거야. 그래서 치환을 할 거야. 얘를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냥 K라는 숫자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환법이라는 거야. 자,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너희들이 이걸 또 어떻게 실수하냐면 이 밑에 K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런데 내가 단언컨대 그렇게 쓰면 너희들이 처음에 풀 때 이거 놓쳐. 실수해. 반드시 뭐 하냐면요. 여기 밑에 풀이 과정 쓸 때 0부터 2까지의 ft dt는 k로 치환을 할 거야 라고 이걸 가로식으로 반드시 써주시고 갑니다. 알겠죠? 반드시 이걸 씁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fx에서 이걸 그냥 k라는 상수로 보면은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라고 하는 몇 차식? 2차 함수인 거예요. fx는 2차 함수인 거야. 이해갔죠? 다만 상수한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서 좀 위아래 높낮이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K를 구할 거예요. K를 구해야 되는 거야. 또 추가로 뭘 이용하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죠? 봐봐요. 이거야. 여기 FT를 얘로 집어넣는 거야. 이 식을 여기다 넣어야 돼. 이 등식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내가 얘라고 치환했잖아, K라고. 이 식을 직접 이용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내가 K로 치환한 이 값을 등식으로 써줘야지만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안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다시 보자. 얘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x가 t로 바뀌어서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k dt가 얼마가 되어야 한다? k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인 겁니다. 괜찮아? 계산합시다. 3분의 1 t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t제곱 플러스 kt 여기에 0과 2를 집어넣네요. 0이 다 됩니다. 0 집어넣으면 없어지는 거니까 2만 집어넣을게. 얼마 돼? 3분의 8 2만 집어넣으면 2 없어져가지고 마이너스 6 플러스 2k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다? k다. 그럼 k 넘겨서 k값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렇게 만들어서 이 상수값이 구해지는 거예요. 특이하죠? 내가 치환을 해서 그 치환된 걸 하나의 등식으로 놓고 다시 대입했더니 K가 완성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내용은 이해가죠? 근데 막상 해보라고 하면 잘 안 풀릴 거긴 한데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너희들 교재에 있는 것 좀 더 볼게요. 2부터이니까 좀 다른데 달라서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써줄게. 오, 갔나? 모르겠다. 그냥 써줄게요. 자, 필수예제 1번에 1번 볼게요. 210쪽에 있는 거. 자, 문제에서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우리는 fx를 구하는 문제인 건데 여기서 적분 값이 하나 있죠. 정적분 값이 있죠. 근데 그 정적분 값을 들여다보면 정적분이었는데 정적분 구간이 0부터 2라고 하는 상수부터 상수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뭐 하는 거라고? 이 문제는 치환을 하는 거라고요. 자, 누굴 치환하는 거야? 이 인테그럴 전체를 치환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밑에다가 써주라고요.
0부터 2까지의 ft dt는 얼마다? k다 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k로 집어넣으면 fx식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이걸 뭐 해줘라고? 바로 위에 보이는 식에다가 얘를 대입한다고요. 그럼 식이 어떻게 돼? 0부터 2까지 2t 세제곱을 바뀐다고요. x에 t를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2k 이걸 정적분하면은 k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건 어떻게 해줘? 방법 없어요. 그냥 얘는 뭐 해줘야 돼? 순수하게 부정적분 해가지고 0과 2를 대입해야 돼요. 그게 얼마다? k다 라고 놓으면 우리는 k 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근데 그 옆에 있는 문제가 좀 더 어려워요. 자, 보자. fx, 이게 좀 어려워. fx가 있고, x제곱 플러스 0부터 1까지 x 플러스 t, ft, dt. 복잡해. 여기서 똑같이 뭘 구하래? fx를 구하래. 그럼 딱 돌아다니면은, 이거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게 좀 중요한데, 치환하기 전에, 여기 적분면수가 누구예요? t예요. 여기 적분면수가 누구예요? x예요. 잠을 그렇게 많이 여기 x예요.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이 정적분에서 이 t는 없어질 녀석들이야. 정적분에서는 변수값이 없어지잖아.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아래 끝, 위 끝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안에는 이 x는 숫자 취급이라서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야. 이걸 결과적으로 내가 계산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결과적으로 정리가 되면 문자는 누가 남아? x가 남아요. t는 아예 없어져요. 여기서 문자가 x만 남는다고. 괜찮아? 그럼 이 전체는 x에 관한 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걸 상수라고 볼 수가 없다고요. 다시. 아까와 같은 이런 문제는 이게 전부 다 t에 관한 식이야. 문자가 t밖에 없고 그게 적분 변수였어. 그래서 부정적분한 다음에 0과 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건 숫자만 남는다고. t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숫자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t와 x 둘 다 있는데 여기 t는 정적분 구간 0과 2를 대입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t는 없어져요. 근데 누구 남아? x는 남는다고. 그러니 이거를 상수 k라고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쪼개야 돼요. 자, 얘를 전개해. 그럼 0부터 1까지 xft와 더하기 0부터 1까지 tft로 쪼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요거는 여기 바꾸면서 t니까 얘는 상수 취급인 거죠? 얘를 앞으로 뽑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 x를 앞으로 뽑을 수 있다고. 이거 하려고 지금 내가 빼낸 거야. 이해가니? 이렇게 뽑으면 어떤 게 달라지는 거냐면 0부터 1까지 ft, dt는 상수부터 상수까지의 정적분이죠. 이건 하나의 상수가 되는 거죠. 자, 이 상수값을 내가 만약에 a라고만 해볼게. 그럼 얘는요? 이 t 앞으로 뺄 수 있어, 없어? 이건 안 돼. 변수가 t잖아. 여기는 x였단 말이야. 변수 t가 아니었단 말이야. 뺄 수 있었어. 2는 변수가 t란 말이야. 뽑을 수 있어, 없어? 못 뽑아요. 얘는 냅둬야 돼. 어쩔 수 없어. 근데 다만 뭐냐면 t부터 t 곱하기 ft 얘도 결과적으로 하나의 함수라고 본다면 상수부터 상수에 해당하는 이 정적분 값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얘도 하나의 상수가 된다.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 b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fx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너무 어렵지 이거. 아직 너무 어렵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니? 그럼 내가 말하는 게 뭐야? 치환한 식이 누구하고 누구야? 두 개 있었잖아.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t dt는 a입니다 라는 식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 0부터 1까지
t, ft, dt는 b입니다. 라는 식 두 개가 있는 거잖아. 이제 이거 하는 거야. 봐봐. 여기 ft 대신에 얘를 그냥 그대로 대입. 그럼 2차함수 정적분 0과 1 넣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등식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식 하나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요 ft 대신 다시 또 얘만 집어넣어. 그럼 여기다 t를 곱해가지고 3차식이 되겠죠? 정적분 돼야 안 돼? 돼. 식 몇 개야? 2개. 미전계수 몇 개야? 2개. 연립하면 AB가 만들어져요. 쉽지 않아요. 얘가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이제 뭐야? 210번에 있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고, 필수예제 2번, 너희들 책으로 필수예제 2번, 211번 문제 보시면 이건 거잖아. 1부터 x까지의 ftt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맞죠? 상수부터 변수인 거죠? 방법은 미분. fx는 6x 플러스 k. 하나 나왔죠? 그리고 또 뭐 이용된다고? 아래 끝과 위 끝이 똑같은 x에다 얼마? 1 대입한 거 이용하시면 k값 구해질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풀릴 겁니다. 그게 필수예제 2번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인 거고. 괜찮니?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괜찮아? 안 괜찮다고. 자, 여기는 해야 돼서. 오늘 215까지 끝내야 돼서. 내용은 이제 추가 내용은 많이는 없는데, 지금 니들 너무 어려워해서 고민되네. 필수예제 3번은 너무 중요한데 일단 얘는 생략. 요 이용 생략. 일단 문제 풀 때도 필수 3번 일단 풀지 말아요. 알겠죠? 자, 필수예제 4번 먼저 갈게요. x가 2일 때 극소값을 가져요 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극소값 내용이 나왔어. 얘들아, 극소값이 나왔는데 문제 fx에 인테그럴이 있어.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이 문제는 미분 문제야, 적분 문제야? 굳이 말하면 미분 문제, 적분 문제야? 이건 미분 문제예요. 극값과 관련된 문제는 미분 문제야, 그냥 무조건. 다만 그 계산 과정상에 인테그럴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을 뿐인 거라고요. 알겠죠? 느낌상은 너희들이 이거는 미분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보자. fx는 x가 2에서 극소값을 갖는데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은 뭐야? f 프라임 x가 2일 때 극소값을 갖는다고. f 프라임 2는 0이다. 극소값이 얼마나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극소값을 갖는다 말이잖아. 조건이 이거 하나예요. 끝. 뭐 하면 되지? 미분해, 양변. 좌변 미분하면 f 프라임 x고요. 우변 미분하면 상수부터 변수까지인데 미분하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얘들아, 얘를 하나의 함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럼 xt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t에다가 뭐만 들어가면 돼? x만 들어가서 x제곱 플러스 ax가 되는 거라고요. 끝. 여기에 우리가 추가로 이용해야 될 게 또 있다면 사실은 뭐 있어? x에 1 넣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f1은 얼마다? 0이다. 요 정도까지는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이제 뭐예요?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다? 0이다. 그럼 A값 나와 안 나와? A값이 나오죠. 그럼 F 프라임스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얘 부정적분하면 fs가 구해질 건데 상수값은 f1은 0이다를 이용한다면 fx까지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중간 계산 과정에서 적분이 좀 들어가는 거고 이걸 상수부터 변수라는 걸 보고 얘는 미분하면 되는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t 안에 a가 있어요. 그럼 얘도 아까처럼 뭔가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이걸 벗겨낸다 하더라도 그 벗겨냈을 때의 문자는 x예요. 그죠? 얘는 진짜 상수야, a는. 그래서 얘를 이거 뭐 미분하고 적분할 때 이 a 값이 고려될 게 없어. 얘는 그냥 상수 취급할 수가 있는 거라서. 아까 같은 경우는
얘가 x였어. 만약에 얘들아 얘가 x면은 안 돼요. 분해해야 돼요. 분해해서 쪼개가지고 x를 빼내야 돼요. 그냥 계산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는 a야. 그 상관이 없어. 오케이? 이렇게 되는 문제. 마지막. 미안해. 좀 빨리 빨리 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뭐냐면요. 정적분 문제인데, 참 신기하게도 리미트가 같이 나와요. 느낌만 보시면 돼요, 얘들아. 리미트와 인테그럴이 같이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정적분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리미트를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요거 하나 풀어봐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fx 저거로 나와 있잖아. 정말 순수하게 너희들 풀 수 있어. 먼저 뭘 구하냐면 인테그럴 0부터 f까지의 ft dt를 구할 수 있어요. ft는 x제곱 마3이라서 부정적분하면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3x가 아니구나. t구나. 여기에 0과 h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3분의 1 h세제곱 마이너스 3h예요. 누가? 요만큼이. 맞죠? 얘를 뭐 해줘? h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걸 뭐 하래? 리미트 취하래. 그럼 0분의 0꼴이야. h가 0으로 가면. 맞죠? 근데 인수분해 약분이 되네? h 하나씩 없애. 그럼 뭐가 돼? 3분의 1 h제곱 마3이 되는 거고 리미트를 취하면 h가 0이면 없어지고 답은 뭐야? 마3.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 우리가 fx를 알고 있으니까 먼저 정적분 하시고 순차적으로 리미트를 계산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건 그나마 얘가 2차식이고 간단해서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무조건 리미트가 같이 나오는 정적분 문제는 간편하게 계산이 돼요. 자, 이거 설명 마지막이야. 얘를 이렇게 바꿔. 라지 fh 빼기 라지 f0. 돼, 안 돼? 얘를 부정적분한 거에 h0을 집어넣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진짜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f로만 쓰라고요. 이게 끝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h분의 1이잖아. h분의 1. 여기다 h분의 1 곱하라는 거잖아. 그럼 분모를 h로 볼 거고 앞에 리미트는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야.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여기 뒤에 빼기 0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라지 f 프라임 0인 거죠. 얘는 다시 쓰면 F0인 거죠. 이거 정리하면 F0이라는 얘기야. X에다가 0 넣으라고요. 얼마야? 마3. 이렇게 한 방에 끝나요. 무조건 리미트가 있는 모든 문제는 정적분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얘와 얘가 합쳐져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문제는. 그러니까 다시 당부드리는데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를 뭐 하라고? 얘를 라지 F가 들어간 이 식으로만 바꿔 써라고요. 라지 F가 들어. 그러니까 너희들 문제를 쓸 때 바꿔 써야 돼. 여기에 여기에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었어도 이걸 너희들이 이거 FX야 라고 취급한 다음에 라지 F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되겠니? 그러면 아까 말했던 212쪽 빼놓고는 풀 수 있겠죠? 자, 얘기 들으세요, 얘들아. 과제오답도 하시는데 그거 다른 사람들은 필수 예제를 푸세요. 필수 예제. 개념들이라고. 개념들이 남은 거 다 푸시면 되겠고 개념들을 남은 거 다 푸시고 필수 예제를 먼저 푸시고 필수 예제만 하나씩 쭉 다 풀어. 필수 예제 하나씩만 쭉 다 풀면서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다 푼 사람들은 아래 유제로 넘어가서 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